네, 신주입니다. 올해 이제 여름 지났는데 참 사건이 씨발 많았어요. 그 시작이 2023년 7월 21일인가요? 신림역에서 우리 동네인데 조선이라는 새끼가 칼부림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따로 소개한 적은 없지만 이야기는 잠깐 해봤거든요. 맹비난 특집이라고 요즘에 좀 인기 있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여기 링크 할게요. 그거 타고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좀 파이팅 있는 영상이라 범죄 사건이랑 성격이 많이 달라요. 유의해서 보시고 하여튼간 이 신림역 사건 이후로 전국에서 지금 연달아 개지랄병이 아주 연병을 하고 있어. 이 새끼들이 지금 유행하듯이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번에 새로 생긴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 유형이 그전부터 길거리 칼부림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남규도 했던 방식이고 차이가 있다면 최근에 이 저지르는 새끼들은 이걸 비밀리에 저지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던 말던 그냥 해버려. 예전에는 최소한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정도는 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예전 사건을 알아보고 비교도 해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오랜만에 국내 사건이고요. 묻지마 칼부림입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다들 잘 알죠?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골목 주차장 주변에서 33살 처먹은 이 조선이라는 이 티벳 여우 닮은 새끼가 남자 4명에게 이유 없이 칼을 휘둘렀는데요. 첫 번째 피해자인 22살의 남성이 저기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인데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다른 한 명도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고요. 이 새끼가 조선입니다. 범행 10분 만에 현장에서 잡혔거든요. 경찰이 잠깐 설득했는데 칼 내려놓고 가자고. 이 새끼가 반항도 없었고요. 뭐 체포할 거면 하라는 태도야. 여기서 이상한 말도 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대. 근데 또 갑자기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잘 안 됐대. 뭔 개소리야. 그래서 그냥 족같아가지고 죽였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한 거야. 정리하자면 피해자들에게 이 사람이 원한을 가졌거나 뭐 돈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화풀이한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사건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형식이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상호작용도 없어. 예를 들면 뭐 길거리 가다가 뭐 어깨빵 당했어. 시비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전혀 없이 갑자기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정식 용어는 아니에요. 묻지마가. 원래는 이상동기 범죄나 무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묻지마 범죄라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묻지마 범죄라는 건 목적이 불법으로 이익을 얻는다기보다는 범죄 그 자체에 있습니다. 범죄를 위한 범죄야. 메타 범죄야. 조선처럼 사회에 불만이나 분노로 저지르거든요. 되게. 그 와중에 범행 성공률도 좀 생각해서인지 여자, 어린이, 노인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만 노린 이 티벳 여우 새끼가 좀 특이한 겁니다. 사회의 불만이나 분노를 그 사회의 구성원 중 나보다 약자에게 풀겠다는 건데 사회에 분노가 있다는 말도 좀 존나 웃기지만 이걸 또 어린애들에게 푸는 새끼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면은 아직 사회 구성원이라고 보기가 어렵잖아. 그렇게 키워내야 될 대상이지. 근데 이런 애들에게 묻지마 칼부림을 했다는 건 이거는 씨발 분풀이가 아니라 오락성도 조금은 섞여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묻지마 사건 저지르는 새끼 중에 제일 병신인 거야. 이런 게 병신 오브 병신이에요. 상병신 아주. 이런 사건이 2000년 8월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5일 저녁 8시 여기가 인천 작전동의 세흥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여기 단지 안 놀이터에서 아이 4명이 놀고 있던 거죠. 학교 친구 같은 건 아니고 같은 아파트 사니까 놀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친해진 사이인데 초등학생에게 8시면은 꽤 늦은 시간인 것 같지만 지금이랑은 아이 키우는 방식이 조금 다를 때잖아. 그리고 여름이라서 아직 어둡지도 않았어요. 노는데도 아파트 아니니까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도 타 아파트 주민들이고 사회 분위기나 정서상 놀이터에서만 놀다 올 거면 큰 걱정은 부모들이 안 할 때예요. 어쨌든 현장엔 보호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범인이 노린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놀이터에 오더니 애들 불러요. 애들이 가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현대백화점 갈 건데 어느 방향이냐고 물어봤대요. 애들은 학교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한다고 배우잖아. 그리고 아는 게 있으면 또 안다고 표현하는 게 재밌는 나이기도 하고 서로 애들 넷이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 남자가 못 알아쳐먹어. 계속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아이 중 한 명인 7살, 초등학교 1학년이지, 안양이라고 자기가 알려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남자가 고맙다면서 같이 갔어요. 근데 멀리 가지도 않아. 놀이터 밖으로 몇 발 나가더니 갑자기 칼 꺼내서 애 배를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놀이터에 남아있던 아이들이 이 순간을 정확히 봤어요. 3명 다. 소리 지르면서 안양에게 달려갔죠. 아이 2명은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변에 어른을 찾았는데 다행히 놀이터 근처에 사는 주민이 애들이 소리 지르니까 구급차 부르고 경찰 신고도 빨리 합니다. 남자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었고 워낙 금방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큰 행동을 여러 번 한 것도 아니니까 단서가 없었고 119가 금방 왔는데 안양이 찔린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겁니다. 바로 치료했지만 회복 못하고 며칠 뒤에 사망을 했죠. 이해할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수사 시작했어요. 현장 목격자들 진술부터 들어보기로 하는데 애들 셋. 놀이터가 아파트 단지에 있으니까 여기 살면 뭐 다 아는 장소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꽤 있었거든요. 그럼 범행 장면은 못 봤더라도 근방에서 수상한 사람 정도는 누군가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시간도 아니니까. 근데 아무리 동네를 돌아다녀도 사건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안양의 친구 3명뿐이고 다른 목격자가 1명도 없어요. 오래된 아파트라 CCTV도 없거든요. 범인의 외형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애들 3명 진술만 가지고 몽타주를 만든 게 이거예요. 진술에 따르면 범인이 20대 정도로 보였고 일자 눈썹에 키가 165에서 168 사이, 얼굴은 마른 편이지만 배가 약간 나와 있었대요. ET 새끼 마냥. 그리고 말투가 조금 어눌했다는 겁니다. 특이한 건 여름인데도 이 새끼가 흰색 긴 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대요. 팔에 문신이나 뭐 흉터 같은 거 가릴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경찰은 당장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서 동기라도 먼저 생각해봤는데 왜 안양을 공격했냐는 거죠. 이것도 추측이지만 몇 가지 이유는 보이거든요. 범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했어요. 안양을 노렸다기보다 처음부터 누군가 죽일 생각으로 막연히 집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사건을 설명할 때 놀이터를 벗어나자마자 사건이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들과 놀던 자리에서 몇 걸음 안 가가지고 생긴 일이야. 설명 들어보면 고민 없이 단숨에 찌른 것 같거든요. 원한이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피해자가 7살이야. 아니 씨발 20대 남자가 7살에게 원한을 가질 게 없습니다. 직접적인 게 아니면은 안양의 부모나 다른 가족과의 일로 복수한 건 아닐지도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 들어봤더니 평범해요. 성실하다는 평가도 가능하고 누군가의 원한을 살 일이 없어 보였거든요. 단 한 번 찌르고 도망쳤기 때문에 원한 살인의 형태로도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원래는 돈을 노렸거나 성폭행 목적으로 유괴를 시도한 건데 여의치 않으니까 홧김에 찌르고 도망갔을 경우도 생각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자니 가능성이 좀 낮은 게 아이들 말로는 안양이 길을 알려주려고 호의적인 태도였다고 했잖아. 근데 범인이 갑자기 찌르고 도망간 거야. 찌르는 행동에 주저함이 없던 것 같아요. 다른 범행이 목적이었으면 최소한 같이 놀던 안양의 친구들이 안 보이는 장소에서 공격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안양이 이 남자와 같이 걸어가다 찔리고 쓰러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봤습니다.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애초에 안양이 찔린 자체는 우연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아이가 백화점 가는 길 알려주겠다고 나섰으면 그 애가 죽었겠죠. 범인은 처음부터 누구라도 상관없지만 가급적 아이를 노릴 생각이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우연히 범인 눈에 들었던 거예요. 불특정 다수를 노린 살인사건이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누군가에게 맞은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 사망했어요. 당연히 단지 사람들이 놀랐지. 근데 놀란 이유가 살인사건이기도 하지만 진짜 이유가 또 있었거든요. 안양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00년 5월 31일 사건 현장인 세흥 아파트와 1km쯤 떨어진 다른 아파트에서도 여자애가 비슷하게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기 피해자는 6살의 박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박양이 엄마랑 같이 아파트 입구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엄마가 급히 볼 일이 생겨서 혼자 5층 집에 잠깐 갔다 옵니다. 박양은 혼자 남아 놀면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엄마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내려왔대요. 딸 있는 화단으로 갔는데 애가 옆구리에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누가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거예요. 박양 엄마의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구급차와 경찰 불러다 줬다는데 그동안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야 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전혀 없습니다. 박양도 과다출혈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안양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건의 공통점은 좀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6살, 7살인 유치원생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아이야.
배와 옆구리, 그러니까 범인은 복부를 노린 거예요. 둘 다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아파트 단지라는 게 또 일치하죠. CCTV 없었고 목격자를 찾는 게 특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안양 사건은 세 아이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애들 진술이라 크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짓말할 가능성이 아니라 너무 어리니까 표현이 정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본 것 같거든요. 고등학교 때 1학년 입학하면은 3학년들 굉장히 뭔가 높아 보이잖아. 어른 같고. 근데 결국 2살 차이거든. 그런 식의 시각이 진술로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살도 안 된 애들이 20대, 30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특히 박양은 목격자가 아예 없죠. 범행 이후에 비도 내리는 바람에 현장에 뭐 머리카락이나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도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너무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한동안 박양 엄마를 용의자로 조사했는데 혐의 없었고요. 경찰이 박양 엄마 의심하는 사이에 진짜 범인은 다른 범죄를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게 3개월 뒤 일어나는 안양 사건이에요. 동일범이 확정적일 정도로 수법이 비슷하고 현장 사이 거리가 1km로 가깝다는 것까지 거의 모든 요소에서 공통점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볼 차례인데, 그래서 범인이 어떤 새끼냐는 거죠. 경찰은 근처 주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양 사건에서 범인이 아이들에게 현대백화점의 위치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계양구 작전동 근처엔 여기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이 실제 주소는 작전동이 아니라 부평구 산곡동이에요. 지하철로 내정거장 거리야, 현장에서. 차 타면 30분, 걸어선 1시간 30분 걸리거든요. 어린애에게 길을 물어볼 만한 장소가 아니고 애들이 알더라도 데려다 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이들이 서로 길을 알려주려고 했고요. 그 중에 안양은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도 했잖아요. 이상하잖아. 이유가 현대백화점이 그 현대백화점이 아니야. 우리가 아는 현대백화점 하면은 떠올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은 이름이 2001 아울렛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현대백화점이었고요. 범인이 말한 현대백화점은 따로 있습니다. 사건 장소가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에 당연히 상가들이 꽤 있겠죠. 상가들만 모여있는 이런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름이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초록간판 현대백화점 보이죠? 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이곳 주민이 아니면 이 건물을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럼 최소한 여기 살아본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까지예요.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났고 범인을 본 유일한 목격자는 진술의 신빙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아이들 뿐이야. 몽타주 만들었지만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도 알 수 없으니 범인에 대한 단서를 밝혀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고민하던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공개했어요. 공개 수배로 전환하는 건데 TV의 효과가 확실했습니다. 전국에서 제보가 쏟아져. 근데 대부분이 잘못되고 무의미한 제보였어요. 그나마 2건이 유력했거든요. 알아보자면 첫 번째가 사건이 일어난 인천 작전동의 오락실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제보했어요. 이 몽타주와 비슷해 보이는 20대 남자가 오락실을 자주 왔는데 사건 뒤부터 오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징이 말투가 약간 어눌했대요. 지적 장애나 자폐증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반적이진 않은 느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제보도 같은 인천의 식당 주인인데요. 이 몽타주가 공개된 방송이 공개수배 사건 25시예요. 지금은 안 하는데 이거 재밌었거든요. 제가 이거 볼 때가 초딩이었는데 이거 왜 그 나이에 재밌었나 몰라. 재밌어. 아무튼 이 방송이 나올 때 몽타주와 닮은 사람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대요. 단골 손님이기도 해서 식당 직원들도 얼굴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장난삼아 직원이 저기요 손님 저 사람이랑 좀 얼굴이 비슷하신데요?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이 사람이 존나 심하게 화를 내면서 식당을 나갔다는 거야.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당시 직원의 태도나 분위기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서로 얼굴을 알고 인사도 많이 하니까 가볍게 한 장난인데 과하게 화를 냈대요. 직원이 충분하게 여러 번 사과도 했지만 받아주지 않고 나갔다는 거죠. 그 뒤로 식당에 오지 않았고요. 이 식당도 계양구 작전동이고요. 현장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두 제보다 계양구 작전동이었고 현대백화점이 동네 사람들만 아는 건물이라는 점에서 범인도 이 동네 사람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경찰이 이런 판단으로 작전동 주변에 사는 20대 남자 1200명을 만나봤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23년째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00년까지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었어요. 원래라면 이 사건 둘 다 2015년에 공소시효 만료됐어야 하는데 도중에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됐다가 안양 사건 5일 남기고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무기한 연장된 거죠. 먼저 일어난 박양 사건은 2달 차이로 안 됩니다. 소급 적용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범인이 잡히면 처벌은 되는데 안양 사건 하나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잡혀도 연쇄살인 혐의를 못 받아요. 2011년에 경찰이 재수사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때 미제 사건 전담팀도 만들어진 걸로 알거든요. 근데 뭐 기사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2000년의 수사 이후로 아직 밝혀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건이 다 그렇지만 특히 묻지마 흉기난동은 범인에게 부담이 가장 큰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사방이 뻥뻥 뚫린 길에서 그것도 대낮에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0개가 넘어요. 이게 시작이 조선으로 알고 있잖아요. 테러성을 보인 건 조선이 맞아. 근데 흉기 난동으로만 보면은 올해 최초는 죽전역 사건입니다. 그 뒤로 강남 도곡중학교, 경주 황성동, 경기 광주에서는 일본도 사건이 있었고요. 경기 군포시, 인천 계양구 서운동, 대구 대명동, 양평 용문면, 동대문 제기동 시장, 그 다음이 신림동 티벳여고, 서현역 이새끼 최원종까지 원종이까지 이어진 건데 원종이 말 들어보면은 자기는 정신분열증이 있고 정신병 때문에 저질렀다고 했지만 이 새끼는 조선을 따라했을 가능성이 존나 높아. 그 뒤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칼부림 예고글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확인된 흉기 난동 예고글이 500개 가까이 됩니다. 이 미친놈의 새끼들은 진짜. 근데 실제로 실행된 건 다행히 한 개도 없어요. 이 새끼들 다 재미로 한 거야. 따봉 받으려고, 개추 받으려고. 관심병이 전국에 퍼진 거지 뭐. 그렇다고 이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게요. 용인 칼부림이랑 서울 고터 사건이라는 게 또 있었거든요. 이거는 실행 직전에 체포되면서 미수로 끝났어요. 칼부림이라는 게 시대에 맞춘 전염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마치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현실에 대한 불만, 약물 아니면 정신질환이라는 건데 신림역 사건의 조선인은 범행 동기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고 밝혔어요. 서현역의 이 원종이 얘는 예전부터 대인기피, 분열성 성격 장애, 피해 망상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신림역 사건 이후 구체적인 계획을 해왔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은 아닌 것 같고요.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처지 비관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 사건도 말투가 어눌했다는 증언이 있는 걸 봐서는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새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23년 전 그 새끼는 범인이 둘 다 오래된 아파트에서 자기보다 체격이 작은 여자아이들만 노렸다는 점에서 CCTV가 없는 장소를 미리 찾아두고 저지른 나름의 좀 스트레스 해소용 오락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준비된 범행이었지만 새로운 방식이어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묻지마 흉기 난동의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말도 안 되는 개지랄병을 좀 유행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2000년 인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묻지마 연쇄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